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으며 입가에는 억제할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벽녘 찬바람 속에서 막노동판을 오가며 손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던 그 시절에 저는 단 하나만을 바랐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이 대를 이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민정이가 결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처음 몇 달간 민정이는 참으로 예의 바르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며 차 한 잔을 내밀었고,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민정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우리 아들이 복이 많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민정이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일 뿐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문장으로 정성스럽게 대답하던 것이 이제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지 뭐.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편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민정이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수줍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차분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도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신호를 기쁨으로 착각했습니다. 임신을 처음 알게 된 며느리의 떨림이겠거니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고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를 본다는 기쁨,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노고를 보상받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이는 제 눈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해보면 묘하게 어색했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행복에 겨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대가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병원 진료를 꼭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고 병원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다니느냐고 산부인과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입니다. 민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전자차트라서 종이로 받을 게 없다고 병원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나를 속일까? 손자를 거짓말로 만들 리가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균열 사이로 추악한 진실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민정이는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일정했지만 퇴근 시간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6시에 돌아왔고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늦느냐고 물으면 민정이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팀장님이랑 미팅이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순자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네 소식,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순자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을 목격했다는 느낌이 확 전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더니 어제 시내 카페에서 민정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 같기도 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친밀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회사 동료겠지. 회의 중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에 갔지 않았다고 카페 구석 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 같았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확신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느냐고, 팀장님이랑 미팅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민정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점심도 함께 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눈동자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외출 시간,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정이는 주말에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쇼핑 간다고 말했지만 돌아올 때는 쇼핑백 하나 없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이가 자기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팀장님, 시어머니 돈 많아요. 손자 생기면 더 쉽게 넘어올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라는 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자를 미끼로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민정이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제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년이 진짜!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펴보니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안 된다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그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라는 단어를 되새김질했습니다. 회사 팀장 민정이가 늘 입에 달고 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야근한다고, 팀장님이랑 미팅 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미래였고, 미팅이 아니라 은밀한 계획을 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다 드러내주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더 순진하게 민정이를 대했습니다. 민정이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때로는 손자 이야기를 꺼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민정이는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자 생각해서 명의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요즘 분양시장이 좋으니 투자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너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번들거리는 탐욕이 보였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의 친구 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왔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재산 관리 방법을 알아보러 왔다고,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여나 명의 이전을 할 때 주의할 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 단독 명의로 묶는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제 동의 없이는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민정이 방 근처 복도 선반 밑에 하나씩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로 내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녹음기를 숨기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계획으로 바뀌었고 그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녹음이 남겨졌습니다. 민정이가 방에서 또다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녹음기는 그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어둠 속에서 혼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이제 시어머니 마음 완전히 약해졌어요. 손자 핑계로 밀어붙이면 다 넘어올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고 저를 호구로 만들려는 음모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민정이의 파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끝을 보겠다는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언제나 고요하게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수줍은 듯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들 몰래 말씀드리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손자 위해 미리 증여해두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류 같은 거 가져오면 한번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의 숨은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는 회사 팀장이라는 남자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저는 팀장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제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분양 전문 팀장이라고 민정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앉은 그들은 겉으론 정중했습니다. 민정이는 차를 따라 주었고 팀장은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분양 시장이 어떻고 투자 타이밍이 좋다고. 손주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테이블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팀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손주 위해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래야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정이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어머니도 마음 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끝까지 연기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지금 몇 주 차더라. 민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팀장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아, 초음파 사진 한 번만 보여줄래? 병원 이름도 알려줘. 내가 직접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바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팀장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개인 정보라서 민정 씨가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힘을 주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 받아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고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진실 폭로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시어머니 돈 많아요. 손자 생기면 더 쉽게 넘어올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고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정아, 이거 설명해봐. 아들이 녹음 파일을 틀었고 민정이는 처음에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농담이었다고, 팀장님이랑은 그냥 친한 선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정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아들은 주저없이 화면을 열었고 그 안에서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팀장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성공하면 해외로 나가자는 문자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민정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빌었지만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짐 싸. 당장 나가.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정이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민정이와 팀장의 관계를 회사에 제보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팀장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팀장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고 민정이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팀장은 해고당했습니다. 민정이도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의 아내는 민정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 파괴 책임을 물겠다며 법정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몇 달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와 아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변변히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붙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민정이는 패소했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당했고 재산 분할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 다른 곳에 취직하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도시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정이는 혼자 원룸 한 칸을 얻어 숨어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민정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건 결국 무너지는구나. 어느 날 저는 민정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방 구석에 쌓인 옷까지, 화장품,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흑백 이미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고 사진을 불꽃 위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연기가 피어올랐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사진이 완전히 제가 되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건 결국 다 잃게 되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하고 공허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흙냄새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은 지켜야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정이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